자,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국회인사이트 리얼 인터뷰 이주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송파 지역의 살림꾼을 만나보겠습니다. 4선 의원 남인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지역구 주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송파 구민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송파병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예, 송파에는 남인순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 남인순을 사선으로 만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22대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국회에서 또 지역에서 엄청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오늘 이 인터뷰도 틈새 시간을 쪼개서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22대 이제 국회를 개원하면서 네.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선거 기간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국회에서 보건복지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보건복지원회를 굉장히 많이 자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의료 공백 문제, 의료 대란 문제가 있어서 그 의료 비상사태에 관한 그 현안 청문회도 했고요. 또 결산 심사도 했고 굉장히 보건복지원회가 많이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그냥 지역구 이렇게 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선거 끝나자마자 또 지역구에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든지 또 여러 단체들 이렇게 바쁘게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민원을 좀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정치 인생과 지역 활동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워낙에 송파 똑순이라고 불리고 계시잖아요. 남인순 의원님 하면은 강남 3구 지역, 그중에 송파 지역에 4선까지 지금 하고 계신 의원님이신데, 사실 송파 지역 하면 강남 3구와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지를 확실히 다지셨잖아요. 근데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인천 출신이시고. 그런데 어떻게 송파와 인연을 맺게 되신 건지. 네. 예, 제가 이제 19대 때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또 이제 여성 문제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 문제를 갖고 제가 국회에 19대 때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하면서 상당히 의원 평가를 아주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좀 지역구원으로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또 서울 지역에서 특히 민주당의 좀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네. 곳이죠, 송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남권 지역에 좀 민주당이 확대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송파병 지역에 출마를 좀 결심을 하고 지역구의 주민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2016년에 제가 이제 거기서 당선이 됐습니다. 20대, 21대, 22대까지 계속 네. 이어가게 되셨는데, 이제는 그 지역이 굉장히 익숙하시겠어요. 그럼요. 네, 지역민들과도 많이 친해지시고. 그럼요. 예. 네. 예. 제가 송파에서 이제 산 지도 한 10년 이제 넘었고요. 그리고 송파를 제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송파가 굉장히 좀 한 번 이사 오면 이사를 잘 안 가는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송파병 지역에 사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문화 이런 여건들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정감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많고 또 사람 냄새도 나고 이런 지역이라서 저도 굉장히 이 지역에 정을 붙이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학창 시절을 송파 지역에서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노동 운동부터 하시면서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정치 4선까지 지내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해야겠다, 계속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변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좀 우리 사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회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노동운동도 하고 시민운동, 여성운동 이렇게 하다가 나름 이제 그런 이제 사회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또 제도 개선 제안도 하고 해서 또 사회를 변화시킨 한 주체로서 생각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떤 우리 사회가 어떤 진전돼 왔던 어떤 제도 개선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역주행하는 후퇴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또 후퇴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사실 깨어있는 시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그 시민 정치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당시 어쨌든 민주당에 이제 그 같이 함께 통합을 하면서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또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쨌든 민주당의 당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좀 정의롭게 또 공정하게 이렇게 끌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과 실천을 갖고 있는 것을 정치에 와서 이제 실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송파구 병 지역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캐치프레이즈로 일 잘하는 송파 똑순이라고 이렇게 내거셨잖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선택을 계속해서 받아오셨던 거는 인정을 받고 또 신뢰를 받아오셨다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 기간 동안에 매니페스토 공약을 또 제출하셨죠. 그 공약 가운데 1순위가 바로 위례 신사선 정상화 추진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 아마 역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만약에 민간 투자 부문에서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추진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 위례 신사선 정상화를 제가 제 1공약으로 지역 공약으로 이제 내걸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위례 신도시가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들어오신 입주민들은 나름 어쨌든 그 광역교통 대책의 하나로서 위례 신사선이 곧 어쨌든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이제 진행이 이제 더뎠습니다. 근데 어쨌든 2018년도에 그 민자 투자 사업을 이제 확정을 지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22년까지 그 서울시가 이제 시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 어떤 주관이기 때문에 어떤 실시 협약안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 2023년에 이것이 그 민간이 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 심사라는 걸 국가가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제 아마 그 이유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공사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여건 변화가 잘 반영이 공사비에 이제 그 합의 사항에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민간 투자 그 심사하는 부분이 이제 그 합의가 안 됐지만 이제 한 번 더 그거를 저는 더 한 번 더 그걸 시도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서울시에서 그 GS 건설이 하기로 했던 부분이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례 주민들의 실망이 아주 뭐 너무너무 큰 상황이라서 제가 오세훈 시장을 사실 이제 그 직전에 만나서 그 민간 투자 부분을 만약에 그 해제가 되게 되면 빨리 조속히 제3자 민간 투자 심사를 합의를 빨리 이렇게 어쨌든 그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동시에 이거를 공공재정 투자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서울시가 민간 투자 심사도 공보를 받고 있고 만약 그것이 무산이 될 경우에는 바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약속을 했고 그 위례 구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공 투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공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많아서 제가 동시에 얘기한 거는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타당성 조사를 생략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공사 기간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위례 신사선 부분은 제가 최우선 과제로 항상 관심을 갖고 관련한 기관들과 좀 협의를 하면서 혹시 기재부나 이런 데서 논의될 경우에는 또 이 어떤 그 저의 의견을 국토부, 기재부 이런 중앙부처에도 많이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네. 보니까 내년에는 위례 트램이 또 개통을 하더라고요. 예. 위례 트램도 똑같습니다. 위례 트램도 처음에는 민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민자 사업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갖고
공공재정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환시켜서 그나마 그거는 삽을 뜨게 됐죠. 삽을 뜨게 돼서 이제 내년 9월이면 지금 이제 완공이 돼서 어쨌든 미래 안에서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연계가 되어서 네, 네, 좀 네. 교통 편의성이 높아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는 소식 중에 또 하나가 네. 한계종 유치가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88 부동산 대책이 최근에 나와서 굉장히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한예종이 들어오는 부지는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사실은 이제 저희 지역구랑 인접 지역이고 또 성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고 뭐 끊임없이 중앙부처 특히 이제 문체부 장관을 만나서 이 한예종이 이제 이전을 한다면 여러 경쟁 후보지가 있지만 송파가 최적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송파에는 거기 이제 올림픽 공원도 있고 또 여러 이제 문화 인프라들이 연계되어질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 한예종 학생들이나 또 동문들, 학부모들, 교수들 모든 분들이 송파로 이전 오는 것을 원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게 한예종이 분산되어 있는데 여러 캠퍼스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좀 종합해서 하고 굉장히 미래형 디지털을 겸한 어떤 그런 종합 예술대학으로 하려고 하는 문체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것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약 4천억 정도의 돈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정이 이제 말하자면 국가 재정이 점점 이제 좀 이렇게 세금이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국가 재정 계획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기재부에다 문체부가 기재부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송파구가 좀 열심히 유치 활동을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시민과 함께.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는 새로 이렇게 유치를 위한 어떤 활발한 활동이 잘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송파구의 구민들의 마음을 똘똘 뭉쳐서 유치 활동을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러면 저는 저대로 뭐 문체부나 또 기재부나 이런 데를 만나서 이 송파로 이전 오는 걸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를 이미 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 기회가 되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그 방위 운동장 부지라든가 습지라든가 이런데 그린벨트 해제 얘기도 지금 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일 그 이쪽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린벨트 지역을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주게 되면 아마 그 대학이 이전에 와서 그 신축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고양시나 과천 같이 막 네, 경쟁을 네, 하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워낙에 우리나라 예술인지 양성을 위해 중요한 기관이다 네, 보니까 네, 많이 이렇게 욕심들을 내시는 네,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송파 지역의 또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잖아요. 시행사와 주민 그리고 주민들 간에도 이견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 과정이 순탄치가 않은데 일단 도심 내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제 송파 병지역에는 특히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이제 1988년도에 이제 강동에서 송파로 이렇게 분화가 됐죠. 개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지은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30년, 뭐 35년이 넘어가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시가 여러 가지 뭐 재개발에 있어서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재건축도 뭐 이제 그 신속 통합으로 한다는 신통기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거 보니까 어떤 뭐 재건축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속도를 내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만 잘 모아지면, 왜냐하면 주민들이 뭐 의견이 합심이 돼야만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의 뜻이 잘 모아지시면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뭐 이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제 서울시랑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저희 지역에는 리모델링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 큰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조금 재개발, 재건축처럼 좀 더 그 지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관련한 어떤 제도도 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좀 활발하게 더 하시겠어요. 네, 이제 지금 저희 주민들, 재건축 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뭐 예를 들면 분양가 뭐 상한제라든지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송파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갖고 저를 찾아오신다고 조만간에 간담회를 하자고 하고 있어서 또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듣고 이렇게 정책 결정자들한테 이제 우리 주민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또 그것이 또 제도적으로 미흡하면은 또 제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입법 관련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민재산권 보호법이나 뭐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데 가장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뭐 세대 간의 어쨌든 형평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추진해왔던 부분의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그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쨌든 지급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도 제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 있는 동안 연금을 납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가 있는 기간 동안 그 연금으로 그거를 계산해 주는 연금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렇게 그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6개월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군대 가 있는 기간 전체, 예를 들어 18개월 전체 국가가 대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가입한 기간으로 그거를 간주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 크레딧이 있는데 그 출산 크레딧이 이제 그 자녀 두 번째 자녀부터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12개월 정도의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 좀 현실적이지가 않죠. 요즘에 둘째까지 잘 안 나니까 그 첫째라도 좀 나을도록 이거를 국가가 장려를 하려면 첫째부터 출산 크레딧을 12개월 그 산입해주는 이런 제도를 제가 개정안을 내놨고요. 지금 정부에서 아마 이 두 제도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송파에는 소위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립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특정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특정 건축물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법을 제가 지금 내놨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어느 시기를 좀 정해서 저희는 2019년 이전까지를 저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건물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어쨌든 조금 뭐 확장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불법 건물로 돼서 그것이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굉장히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일단 좀 이렇게 양성화를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법안을 좀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특히 이제 이 동물과 인간의 공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나라가 동물 실험으로 약 500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으로 쓰입니다. 뭐 의약품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그 식약처에서 그런 이제 실험과 관련한 거를 정책을 관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원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뭐 3D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더 정확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굳이 동물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실험을 어쨌든 뭐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식품 개발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실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동물을 대체하는 시험법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이 또 이미 미국에서 FDA에서도 동물 실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들도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희생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험법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을 제가
21대도 했고, 근데 그때는 통과가 됐는데 네.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법이 이제 이렇게 폐기가 됐는데 다시 제가 그 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에서 통과가 되고 법사위 통과가 되고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도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인간을 위한 정치뿐만 아니라 동물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물복지 유정란만 봤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아, 이렇게 정말 동물 실험이라던가 이런 게 좀 뭔가 좀 사람을 위해 이렇게 희생시키는 일들은 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정말 따뜻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 안에 감동과 여운이 남도록 하는 것이 정치일 텐데 그러려면 사실 내 감성이 늘 촉촉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평소에 이런 내 마음을 좀 다독이기 위한 뭐 책이라던가 영화, 뭐 노래 이런 거 갖고 계시나요? 뭐 저는 이제 그 21대까지만 해도 국회의원들도 이제 책 읽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 읽는 모임을 통해서 그 작가를 모셔와서 얘기를 이렇게 듣는, 같이 토론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에도 그 청량서당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몇몇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모여서 정말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하는 작은 모임이긴 하지만 거기서 같이 책을 읽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 책을 읽으면서의 어떤 그런 서로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이야기들 또 희노애락에 관한 이야기들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저도 힐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냅니다. 근데 뭐 책 모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얼핏 뵙기에도 같이 이렇게 뭔가 차분해지게 만드는 편안함이 있으시거든요. 약간 우아한 느낌도 있으시고 커피와 책이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책 모임이나 뭐 평소에 읽으셨던 책 중에서 좀 마음에 늘 남아있는 그런 책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래도 감동 있게 좀 읽었던 거는 한강 씨가 한 그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를 다룬 거죠. 4.3 제주 사건을 다룬 사건 이제 그런 소설인데 이제 뭐 그 딱딱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도 이제 그 작가가 나오고 또 작가의 친구가 나오고 또 그 친구의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엄마가 그 4.3 그 제주 4.3 사건이 났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거기 그 사건을 그대로 겪었던 이제 그런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4.3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때 당시 어떤 피해자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제목이 참 그 굉장히 느낌이 있는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작별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라고 하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그거에 직면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겠다. 그리고 거기서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슬픔, 또 어쨌든 그걸 극복했던 어떤 인간들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담담히 그려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그렇습니다. 네. 한번 꼭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네. 그러면 혹시 뭐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혹은 뭔가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노래도 있을까요? 근데 노래는 사실은 뭐 평상시에 흥얼거리기가 쉽진 않죠. 노래방 안 가세요? 이게 노래방도 요즘에는 거의 가기가 워낙 또 코로나 바쁘시니까요. 네. 코로나 전에는 뭐 그런 기회도 가끔씩 있을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는 그런 노래방 같은 데 거의 안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래 부를 기회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사연 씨의 이제 만남을 좋은 노래죠. 네. 제가 그 노래를 네. 저희 이제 그 당에서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 당원 모임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번 제가 그 저희 지역의 구연과 함께 그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앞에 그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와 만남이 뭔가 이어지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도 그렇죠. 있네요. 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어쨌든 네. 만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외면하지 않고 만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한 소절만 한 소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아, 좋습니다. 이렇게 뭐 너무 바쁘게 지내시지만 가끔 음악 속에도 지내시는 여유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들고요. 앞으로 의정 활동 하시면서 정말 송파구 병 계속 이어 나가셔야 될 텐데 의정 활동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항상 저의 의정활동의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 힘없는 사람들한테 힘이 되는 무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를 하다 보면은 항상 또 그 현장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는 답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송파병에도 보면 이제 굉장히 송파가 좀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어떤 어려움이 뭘까 이런 거 항상 생각하면서 또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현장 문제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교육이라든가 어쨌든 문화시설 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국회에서는 이제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그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여성들 뭐 아니면 이주한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용적 복지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똑순이라는 이름답게 앞으로도 계속 바쁘게 활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노래도 부르시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는데 함께 하신 소감 궁금해요. 네, 우리 그 송파의 우리 구민들 그리고 청취자 시청자분들 항상 여러분 곁에 저 남인순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 활동, 송파구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남인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